저희 지금부터 이제 빈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요. 시민혁명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민혁명이라는 걸 얘기했었고, 시민혁명이 사회 내에서 영향을 주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뤘던 시민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었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빈체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체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체제는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요, 유럽의 각국의 대표들이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빈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의 재상이었죠. 누구?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이 모든 걸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배나 영토나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고자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면서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다시 식민지가 됐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 다시 식민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 내 질서도 나름 판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국 간의 동맹이 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수립된 거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제군주제가 수립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더 가서 뭐 할 거냐면요. 빈체제의 성격을 좀 볼 건데요. 성격은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만든 게 뭐죠? 만든 게 사국동맹이라는 게 있었고 신성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성동맹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국동맹과 신성동맹이라는 걸 맺으면서 얘들은 이제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질서를 다시 빠꾸시키려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유럽의 질서 옛날로 다시 빠꾸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 해서 이거를 해서 빈체제가 수립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저항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또는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죠.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표적인 책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영국은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고요. 프랑스는 2월 혁명과 7월 혁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통일 운동이 등장했는데 독립에 해당하는 게 라틴 아메리카와 그리스가 있었고 통일을 추구한 나라는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요거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을 좀 생각해보면 독일에서는 브루셴 샤프트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그리스는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나름의 저항이 있었고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저항하는 저항 운동들이 발생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7월 혁명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했던 거, 뭐 이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망명귀족 보상 문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해당하겠죠. 망명귀족에 대한 보상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파리 시민들이 열받았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면서 입헌군정을 추대했는데 이 7월 혁명도 뭐가 중심이 됐다 했죠. 애들은 이것도 유산 시민층이 주도하더라.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됐는데 입헌군주제가 수립되면서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도
제한 선거를 실시하더라.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결과로 드디어 벨기에가 독립을 합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혁명이 등장하게 됐는데 2월 혁명과 7월 혁명 사이에 프랑스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산업혁명이 등장했다 했죠.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노동자 계층이 성장합니다. 이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면서 유럽은 또 하나의 변화점을 맞게 됐는데요. 중하층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노동자 계층 애들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이거에 대한 경제 결과로 루이 필리프가 쫓겨났죠. 유익한 축출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이 공화정으로 등장한 사람이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이제 돌아오게 됐고요. 이 혁명이 이념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면서 빈치제가 등장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기는 보통 선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치제가 붕괴되죠. 왜? 이제 메테르니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사람도 축출되게 되었죠. 그리고 요것도 따르게 독일과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부분 저희가 좀 같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인데요. 영국은 점진적인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 짓게요. 루이 나폴레옹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 3세로 즉위를 하죠. 이것도 뭐로? 국민투표로. 그러면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 저희 요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거권 확대됩니다. 1차 선거법 개정이 지난해 중간 계급 부르주아 계층이 선거법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선거구를 개혁을 하죠. 선거구를 개혁합니다. 선거구 개혁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선거권을 주세요 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의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하나 성장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런 개혁, 영국의 개혁은 이 선거권 확대와 가장 관련이 크다라는 거 생각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유 경제 체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곡물의 가격을 제한두던 거고요. 항해법이 등장하면 이것도 없애버리죠. 그리고 보수당과 자유당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에서 자유주의 운동은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면 빈 체제는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다. 주도한 사람은 메테르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에서 독립과 통일 추구하는 부분, 개인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부분 이런 거 보시면 되고 7월 혁명의 결과는 샤를 10세와 입헌군주제 제한 선거 2월 혁명은 중하층 시민이 중 노동자 공화주의적 합세의 봉기를 일으켰고 공화정이 수립이 된다. 보통화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